자, 관심 가져볼 만한 증권사 레포트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키움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하나 준비를 하셨네요. 이게 네. 뭐 레포트라기보다는 이제 지난 10월달에 우리나라 경제지표 지표 이제 수출 실적에 관련된 그 내용인데요. 잘 나왔죠?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경로는 유효하다라는 네. 제목이고요. 내용 좀 이렇게 쭉 보시면 10월 수출이 550억 달러, 551억 달러 수준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플러스 5.1%. 5.1%. 이게 지금 수출이 우리가 플러스로 돌아선 게 13개월 만이랍니다. 월 단위로 해서 예, 예. 그 정도로 계속 그러면 계속 13개월, 12개월 동안 역성장. 그래 계속 이제 낮아졌죠. 낮아졌네. 낮아졌는데 지금 작년 9월 이후로 이제 처음 증가세로 바뀌었고. 엄청난데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쪽이 워낙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안 되면은 안 되는데 큰일 나. 안 되죠. 어렵죠. 네. 그래서 13개월 만에 증가하는 나름대로 이제 그 회복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네.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자동차 쪽하고 일반 기계, 네. 디스플레이 뭐 전체적으로 고르게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한 19.8%, 일반 기계 쪽이 10% 정도, 디스플레이가 15.5% 이렇게 좀 증가가 됐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수출 늘어난 부분 역시 미국 중심의 수출 증가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중심하고 이제 아시안 국가들 이쪽에서 이제 호조가 좀 나왔고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국가 중에서는 좀 미국이 경기가 제일 양호하니까 수출이 예. 중국은 영 감소해 버렸죠. 중국은 뭐 유의미하게 회복을 지금 아직 여전히 못 하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EU 쪽도 뭐 사실 EU 쪽도 사실 별로잖아요. 네. 지금 그렇기 네. 때문에 EU 그러니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경기가 그래서 중국하고 EU 수출은 계속해서 줄어든 상태, 감소로 이제 계속 갔고 미국 쪽하고 아시안 쪽 국가들에서 늘어나는 폭이 더 커져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늘어난 걸로 나와졌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시는 것처럼 제조 기반 예를 들면은 뭐 제조 기반 말 그대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제조 기반의 회복은 더디죠. 당연히 더딘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전체적으로 회복됐다라고 보기보다는 각국이 처한 예를 들면 뭐 정책적인 이슈, 투자 스케줄 이런 거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약간 이제 그 산발적으로 좋아지는 쪽이 있고 아니면 여전히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있고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들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수출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자동차 쪽하고 기계와 반도체 쪽이거든요.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좋아졌다 플러스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되는 그 폭이 굉장히 지금 좋아진 거죠.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업종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종목들은 현대차, 차 부품.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달 판매량도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현대차가 좋게 나왔습니까? 네, 어제 뭐 공시들이 나왔는데 예. 여전히 뭐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 그러다 보니 현대차가 주가가 사실 잘 못 움직이긴 하는데 예. 제가 보면 그 밑단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무분 엑스 이런 것도 뭐 한국 무분 엑스 좀 봤지만 네.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주가 흐름이 그 나쁘지 않게 진행되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장비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대차 주가도 최근에 많이 빠졌었네요. 많이 빠졌죠. 야, 이게 경제 지표가 좋고 실적도 괜찮은데도 시장 영향을 엄청나게 결국은 많이 받죠. 받았네요. 한국 무브넥스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코멘트 하고 나서 계속해서 오름세네. 그러니까 여하간 하여튼 뭐 다는 아니지만 네. 선별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네. 주가를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반도체 뭐 부품 내지는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뭐 계속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기계 쪽은 사실 기계 쪽 늘어난 부분은 미국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계속 미국 일본도 공장 많이 짓고 아하. 자동차, 그렇죠. 뭐 2차 전지 해외에 나갔던 자기 다국적 기업들이 다 들어와라. 다 들어오니까 이제 공장 짓고 반도체 어. 이런 거 계속 짓잖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반 기계 쪽도 많이 늘어났죠.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현대 뭐 관련된 현대건설 기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업종 많이 올랐죠. 올랐죠. 이제 네. 그런 영향이 이제 이렇게 수출에 바로 이렇게 나오군요. 데이터에도 이제 네. 포함이 된 겁니다. 디스플레이는 어떤 이유일까? 저거는 뭐 그렇게 저것도 뭐 전체적인 뭐 전 세계적인 시황 예를 들면 무슨 뭐 TV가 많이 팔렸다든지 고급 가전? 뭐 그런 거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네. 네, 하여튼 어쨌든 디스플레이 수출이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예. 그런 부분이 좀 회복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도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LG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포텐셜이 막 굉장히 좋아진다 뭐 이런 맥락보다는 굉장히 안 좋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부분들이 다소간의 그전 흐름과는 조금 좋아지는. 나아지는 뭐 그런 흐름들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주식은 뭐 그런 모멘텀으로 움직이죠. 뭐 강하게 돌아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모멘텀으로 네.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관심 가져 볼 만하겠네요. 저는 그래서 LG 네. 디스플레이가 아까 이제 요 우리 방송하고 좀 다르게 네. 아침에 이제 유튜브 다른 방송 요 다른 음.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다른 뭐라 그래야 돼요? 다른 방송. 방송 오케이 네. 다른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LED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지금 저는 만약에 아주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면 네. 좀 사놓고 좀 편안하게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에서. 롯데 칠성처럼.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출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수출 대형주들 현대차 그리고 뭐 반도체 뭐 소부장 관련주들 한번 관심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